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서울 은평구의 대표 봄꽃 축제인 불광천 벚꽃 축제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광천 일대가 온통 연분홍빛입니다. 봄의 전령사 벚꽃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불광 천방길을 따라 펼쳐진 꽃터널은 나들이 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수변 무대에서는 트로트 콘서트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이어집니다.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물 오늘 시간 내서 보러 왔는데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예뻐서 내년에 또 오고 싶어요. 불광천 벚꽃축제는 즐길 거리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시민들은 지역 전통시장의 대표 먹거리를 맛보고 벚꽃을 주제로 한 다양한 놀이를 즐기며 추억을 남깁니다. 매년 오는데 점점 사람도 많아지고 벚꽃도 너무 예뻐서 좋아요. 여기 솜사탕도 팔고 여러 가지 체험도 많이 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어둑해진 불광천변에는 봄밤의 낭만이 더해집니다. 별처럼 반짝이는 벚꽃 아래 펼쳐지는 오케스트라 공연에 시민들은 눈과 귀가 즐겁습니다. 은평의 봄을 주제로 매년 벚꽃 시기에 맞춰 열리는 불광천 벚꽃축제. 4년 전부터는 규모가 커져 서울의 대표 봄꽃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불광천변에 지금 무대가 두 곳인데요. 수변 무대하고 특설 무대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먹거리, 볼거리, 또 즐길 거리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은평 구민들이 그동안 힘들고 지친 마음 위로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기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축제 둘째 날에는 은평구민 오픈 무대, 구립합창단 공연에 이어 다이나믹 듀오, 로이킴 등이 무대에 올라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올해는 벚꽃이 만개한 절정의 봄 풍경 속에서 축제가 펼쳐져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에 선정된 양천 목사랑 전통시장이 비전 선포식을 갖고 지역 대표 시장으로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목사랑 시장 현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심기표 상인회장은 지역사회와 협력을 바탕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젊은 세대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시장, 방문의 즐거움을 더한 체류형 시장,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시장으로 만들어가겠다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된 목사랑 시장은 8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2년간 시장 브랜드 개발과 관광 콘텐츠 발굴, 축제 운영과 홍보 마케팅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는 건 문화와 관광이 결합되어 있는 시장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역에 대한 발전, 또 목사랑 시장이라는 랜드마크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사회와 연계되어 있는 좋은 일들, 또 불우한 분들에 대한 또 저희들이 시장에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같이 하는, 그리고 상인들과 상인회와 또 지역 사회가 같이 연합해서 어쨌든 좋은 일을 좀 많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월 3만 원의 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은 4월부터 6월 사이 기후동행카드 31건을 충전해 이용을 마친 서울 시민으로 지원금은 6월부터 지급됩니다. 청소년과 다자녀, 저소득층 요금제 이용자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도 환불자나 단기권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광역의원 1차 경선에서 은평 제3선거구 후보로 박유진 현 서울시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은평 3선거구를 포함한 광역의원 선거구 16곳의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은평 제3선거구는 가련 1, 2동과 진관 등을 포함하며 기령신, 곽수현, 박유진, 이영만 후보 등 4명이 경선에 참여했습니다. 경선 결과 박유진 후보가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최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박 후보는 현 서울시 의원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후보 경쟁에 나섰던 정황용 예비후보가 지난 5일 경선을 포기했습니다. 정 예비후보의 경선 포기로 민주당 김포시장 후보 경선은 배강민, 오강현, 이기형, 이회수, 정하영, 조승현 등 6명 경쟁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8일과 9일 권리당원 100% 방식의 예비 경선으로 4명의 후보자를 가리고 13일과 14일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 방식의 본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본 경선에서 1위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19일과 20일 본 경선과 같은 방식으로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6.3 지방선거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예비 후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진호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예비 후보를 만나봅니다. 일단 지금 의정부의 위기는 명확합니다. 재정이 지금 정상화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4년 연속으로 청년들과 일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의정부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의정부에 확실한 변화가 필요한 시기거든요. 의정부의 변화를 견인하려면 가장 젊은 후보, 그다음에 가장 깨끗한 후보가 의정부 시장의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젊고 가장 깨끗한 저 정진호가 의정부의 위기를 돌파하는 데 가장 좋은 후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당당하게 출마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의정부시 재정을 정상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시가 이제 쓰고 있는 어떤 재정에 관해서는 시민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전면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이제 시민들이 느끼기에 그 정도의 재정을 거기다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시 재정을 전면 공개하고 시장의 재정이 아니라 시민의 재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첫 번째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의정부 시민들이 의정부라는 도시를 떠나지 않게끔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가 특별한 어떤 그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메리트에 대한 집중을 했습니다. 한 3가지 정도인데요. 사실 버스 같은 이동권 같은 경우는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떤 철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의정부 서부권역에 집중이 돼 있고 동부권역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하철 연장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것은 중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의정부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버스 직영제를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노선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동권은 기본권이기 때문에 시내버스만큼은 무료화해서 이용하실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 최근의 경제 흐름이나 산업의 흐름을 보면 산업이 있어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사람이 있는 곳에 산업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살면 의정부 시민만큼은 무상으로 영어 교육을 받아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그다음에 산업이나 기업들이 의정부 도시로 올 수 있는 그런 유인 정책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청년 역세권 만원주택입니다. 최근에 인구 통계를 보면 4년 연속 청년들이 이탈하고 있고 그 가속화 정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의 청년들이 일주일에 10,000원으로 양질의 주택에 살 수 있으면서 또 역세권이기 때문에 지하철역으로 통근이 가능한 여건을 해서 청년들이 의정부를 더 이상 떠나지 않고 이곳에 머물 수 있도록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도시들도 의정부는 참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구나 느껴서 청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의정부 만들려고 합니다. 요즘 참 시민분들께서 의정부에 살 이유가 크게 없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 정진호가 시장이 되면 제가 약속드렸던 대표 공약 11가지, 직진 공약 100% 다 지키겠습니다. 저는 시의원을 활동하면서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대표 공약을 100%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 선거에 나갈 때도 제가 11가지 특히나 대표 공약들은 100% 다 지킬 수 있는 것만 약속드렸습니다. 끝으로 저는 이미 증명했습니다. 잠자고 있던 1293억 원 찾아냈고 634억 원을 시민품으로 돌려드렸습니다. 확실한 결과로 증명한 정진호, 그리고 가장 젊고 가장 깨끗한 후보 정진호가 의정부 시민들이 이제 더 이상 의정부를 떠나지 않고 이래서 내가 참 의정부에 살고 싶더라, 이런 말씀 나오실 수 있도록 정진호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 현안과 과제 역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광래경 국민의힘 부천시 갑 당협위원장을 만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천의 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 이제 당협위원장이 되니까 정당의 색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국가적인 사무에 관한 사항에서도 그 시민과의 연결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까지, 거기에 플러스 시연에 했던 지역 활동의 그 부분은 계속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넓어졌고 더 포괄적으로 일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실제로 지역구도 넓어졌습니다. 5개 동을 담당하다가 지금은 14개 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9개 동이 더 늘어난 게 굉장히 체감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런 관계가 됨으로 인해서는 일이 많아진 거는 행복하지만 그 일을 잘 해결해야 되는 그런 노력과 제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해야 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의 궤도는 올라왔어요. 근데 내년에 실행되는 사회복지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 포인트를 신설해 놨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일들, 뭐 이런 문제는 저는 그 당협위원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저와 함께 하는 시의원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 없다. 돈이 없는데 집은 많다. 집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이런 봉착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관점들을 좀 지금까지 논의됐던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시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좀 냉철하게 냉정하게 문제들의 대안점을 찾아가시던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를 늘리려면요,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결국은 교육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늘 이야기하는 것들을 어떻게 실현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하나의 단초가 계속 이야기하는 대규모 사업들 있잖아요.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집을 짓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그게 답이 아닙니다. 집을 지어서 약간의 사람들이 늘어나면 세금이 조금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거는 궁극적인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집을 짓는 문제가 아닌 기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유치할 것인지, 그럼 기업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그럼 어떤 기업이 들어올 것인지, 계속 이어지는 문제들을 좀 더 심도 깊게 하고, 그게 대규모 사업들, 그중에 영상문화 단지라든가 오전 군무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일정 부분 지나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저희의 마지막 남은 자산들이에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쓰임새 있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깊게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고, 저는 당협에서 활동할 때도 민생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민원부터 되게 나에게 체감되는 시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부터인가 되게 극렬한 양당 체제에 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당을 지지하느냐를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는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는 너무나 민주당 색이 짙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아쉽고, 정말 일을 하고 부천시를 바꾸고 부천시에서 뭔가 일을 해결하면서 시민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야가 아닌 일하는 일꾼들이, 부천시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려면 시민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의 선택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올바른 방향의 부천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잘 선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지금 3월에 꽃이 피잖아요. 우리 시민 모두가 활짝 핀 꽃처럼 올 한 해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하반기 김포 한강 2 콤팩트시티 보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시는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김포 한강 2 콤팩트시티 토지 및 물건 조사를 위한 출입 통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작물 조사를 위한 사전 조치인데요. LH는 올해 상반기 중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지작물 조사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지작물 조사가 끝나면 보상계획 공고와 보상협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김포 한강 2 콤팩트시티 사업은 김포시 양촌읍, 장기동, 마산동, 운양동 이런 약 730만 제곱미터 부지에 총 5만 1,540세대를 공급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0시를 기해 연천과 파주 양돈 농가에 내려졌던 이동 제한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방역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일 연천군 양동 농가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내려진 것으로 이후 30일 이상 추가 발생이 없고 정밀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양동 농가의 가축 반출입과 사료 차량 이동 등이 정상적으로 재개됩니다. 경기도는 해제 이후에도 출하전 검사와 농장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야생 멧돼지로 인한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인천시의회가 25조 원에 달하는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예산을 점검합니다. 시의회는 최근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윤재상, 유승분, 문세종 시의원을 비롯해 회계 및 재정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총 10명이 위촉됐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22일까지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의 지난해 일반 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등 총 25조 5,305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한편 인천시장과 인천시 교육감은 결산검사위원이 작성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결산서에 첨부해 내달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시의회는 6월 예정인 제308회 정례회에서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 승인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 중인 픽스드 기어 바이크, 일명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부원중학교 등굣길에서 진행했습니다. 픽시 자전거는 제동 장치가 없거나 기능에 제한된 자전거로 도로 주행 시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도로 운행이 제한되는데요. 이번 캠페인에서는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과 도로 주행 시 법 위반 가능성, 보호자 책임 등의 주요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계양구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해 복구와 구호물자 관련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양구는 최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민간 중장비 업체와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 특수장비 동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와 사전 구매선 지정을 통해 이재민 발생 시 응급 구호 키트와 생필품을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양구는 자체 재난관리 자원이 부족할 경우 이미 구축한 서부 수도권 재해복구 장비 상호 지원 협약 등을 통해 인근 지자체의 장비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